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순혈조합 거기에 교재 뒷부분부터 볼게요. 보면은 134쪽. 자, 뒷단은 이제 순혈조합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경우의 수 여기 단원이 경우의 수 기본 내용 나오고 그다음 이제 순혈조합 이렇게 나와. 그래서 먼저 여기 경우의 수 먼저 보면. 자, 짧게 개념은 다 얘기할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다 배운 내용이긴 하지. 뭐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그걸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 얘가 이제 시행이라는 거.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다, 뭐 동전을 던진다. 이런 거 우리가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그럼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지면 눈금이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사건이지, 사건. 사건이지. 어떤 이제 시행이나 뭐 관찰이라고나 하나, 시행이나 뭐 관찰의 결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결국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지. 동전 하나를 던질 때 일어나는 총 경우의 가지수, 앞면 뒷면 2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금의 수 1에서 6까지니까 총 6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내용이 나오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순서가 있는 순열로 구하냐 아니면 순서에 관계없이 조합으로 구하냐, 그 차이인 거지.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 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또 이렇게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근데 보통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 이제 활용도가 곱의 법칙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가지수가 M가지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라고 했을 때, 자,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야.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지. M 더하기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곱의 법칙은 뭐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랑 또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 연속해서 일하는 건 이제 주로 경로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경로 문제. 그래서 그때는 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곱의 법칙으로 이걸 처리해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뭐 우리가 요즘에 김밥 천국이 별로 없더라. 김간에 갔어. 김간에 김밥을 갔더니 김밥 종류가 뭐 기본 예를 들면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라면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해봐. 그럼 내가 메뉴를 하나를 선택할 때,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이제 그 김밥 천국 또는 김간의 분식집에 가서 김밥 또는 라면 1가지를 먹는 방법이니까 1가지만 고르는 거니까 2개를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를.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이용하는 거고. 근데 너무 배고파. 하나 갖고 양도 안 찰 것 같아. 그래서 김밥 하나랑 라면 하나를 이제 동시에 택해서 먹는다, 아니면 또는 순차적으로 먹는다. 그럼 김밥 하나 택하고 그리고 라면도 택한다. 그럼 이제 동시에 2개 먹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했을 때 15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연속해서 일어나는 건 주로 이제 경로 문제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길이 3가지가 있고,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길이 4가지가 있어. 빨리 들어와. 솔직히 얘기해. 변기에 끼어서 못 온 거야?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있다가 온 거야? 아니면은 상관없어. 누구랑? 조직쌤. 아, 그래? 그럼 미리 얘기하지. 그래서 훈훈하게 상담하고 왔어? 훈훈한 상담이야? 아니면은 혼나는 상담이야? 끝났어요. 혼났어?
설명 순열 조합하고 있어. 그게 134쪽. 자, 봐. 경로 문제도 우리가 고배 법칙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야.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로가 세 가지고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로가 네 가지일 때 A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을 가는 방법의 수. 이건 동시에 가는 게 아니잖아. 여기를 거친 다음에 얘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로수 계산할 때도 우리가 고배 법칙으로 요걸 계산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로 문제도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경우에서 구하는 거 이제 기본 이런 건 이제 기본 내용인 거지. 문제 풀다가 보면 이제 더 복잡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앞에가 경우의 수 문제부터 좀 볼까 그러면은. 자, A 스텝은 너희들이 그냥 숙제로 해오면 되지. A 스텝은 자 138쪽 봐봐. 138쪽 유형 문제로 한번 볼게. 바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5의 배수다. 서로 다른 두 주사위. 주사위는 뭐냐? 하나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든 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든 똑같이 36가지야. 경우의 수는. 잘 풀어지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다. 그럼 총 경우의 가지수가 36가지인데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눈금의 합이 5의 배수니까 5가 되는 경우 이런 거 이제 뭐 다 구해봐야지. 약간 중등수란 문제지. 순서 뒤바뀌는 것도 다 해당이 되니까 5가 되는 경우 4가지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 4, 6, 5, 5, 6, 4 3가지야. 그 다음 15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합쳐서 총 몇 가지다? 7가지가 된다 그 얘기야.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우리가 가장 푸는 거 기본 문제가 이제 주사위나 동전 갖고 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게 가장 기본 문제긴 해. 자, 그 다음에 882번. 자, 여기 조건이 일단 x, y, z가 자연수야. 자, 자연수고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얘 합이 20이다. 이걸 만족하는 x, y, z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순서쌍의 개수를. 자, 그러면 봐.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1 수상도 배웠으니까 여기 보면 미지수의 개수는 3개야. x, y, z 미지수의 개수는 3개야. 근데 10은 1개 있어.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 뭐라고 했어? 부정방정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수상에서 나왔던 거 공통수학 1에서 부정 정할 수가 없다고. 왜? 근조건이 없으면, 변수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x, y, z가 자연수라고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도출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문제의 특징은 각 문자의 개수를 봐봐. x의 개수는 1, y의 개수는 2, z의 개수는 3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x, y에다가 넣어서 어차피 노가다 하는 거지. 계산하는 거지. 근데 풀이하는 요령은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하면 돼. 개수가 큰 문자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가 제일 큰 게 z잖아, z. 그러니까 z 값을 기준으로 하라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z가 만약에 1이면 얘가 3이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2y가 17이 돼주면 되겠지. 17이 돼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 대입하면 돼. 여기서 이제 y가 개수가 더 큰 거니까 y가 1일 때 x 15, 그렇죠? y가 2일 때 x 13, y가 3일 때 x 11, 그다음 y가 4일 때 9, y가 5일 때 7, y가 6일 때 5야. 그다음 y가 7일 때 x2가 x 여기가 3이야. 7일 때. 그 다음에 y가 8일 때 8이 16이니까 x는 1이네. 그래서 z가 1일 때 그때 x, y 순서쌍이 8가지가 되는 거네. 8가지. 이해가? 그래서 요 경우 8가지. 개수 큰 거를 기준하면 돼. 그 다음 이제 z가 2면
z가 2면 얘가 6이니까 x 더하기 2y는 14가 되겠지. 14가 돼서 또 어때? y가 1일 때 2니까 12, y가 2일 때 10, y가 3일 때 4 맞나? 3이 맞나? y가 4일 때 8 y가 4일 때 6, 5일 때 4, 6일 때 2. 그 다음 7일 때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네. 이거 또 6가지야, 6가지. 6가지. 그 다음에 z가 3이면 얘가 9가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2y는 11이지. 9를 빼니까. 또 역시 y 기준. y가 1일 때 9, 2일 때 7, 3일 때 5, 그 다음에 4일 때 3, 5일 때 1 해서 5쌍이 나오네. 5가지가 나온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 노가다 해서 해봐야 돼. 근데 이제 Z를 기준으로 나머지 X, Y를 구하는 게 시간이 덜 걸리는 거지. X나 Y를 하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겠지. 계산이 더 복잡하고. 그래서 Z가 4니까 x 더하기 2y가 z가 4, 10이니까 8이냐 그러면? 그럼 1일 때 6, 2일 때 4, 3일 때 2, 4하면 0이니까 안 되는 거네. 이때 3가지. 그 다음에 z가 5면 얘가 15니까 x 더하기 2y는 15를 빼면 5야? 그럼 1일 때 3, 2일 때 1. 2가지네, 2가지. 그 다음에 z가 6이면 18이니까 얘가 18이면 둘이 합쳐서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1이면 얘가 0이 돼서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끝인 거지.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돼. 요거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은 24가지가 된다 그 얘기야. 8, 6, 5, 3, 2 다음에 24가지. 이건 어쩔 수 없다. 한 땀 한 땀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난이도상 한번 해볼까? 난이도상 맨 밑에 거 보면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라고 하자. 자 1에서 6까지 눈금을 넣을 수 있겠지. A, B 값에다가 자, 함수식 y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더하기 1이 x축하고 만나지 않도록 또 이 위치관계가 나온 거네. 위치관계가 자 우리가 공통수학 원수상에서 다 했던 거 자 2차의 수가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얘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함수의 위치관계는 x축하고 만나냐 안 만나냐 위치관계는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뭘로 하지? 판별식으로 하지? 판별식으로? 그럼 이제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x축하고 안 만나는 거잖아. 그치? 0보다 크면 2점에서 만나고 0이면 1점에서 만나고 완전제곱식이 돼서 얘가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a제곱 b제곱 2ab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맞아? 이렇게 돼?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묶여져? 그럼 얘 이항시키면 4가 되지. 이렇게 어차피 ab는 주사위 눈금이니까 1에서 6까지 수밖에 없어. 1에서 6까지 수밖에 없고 제곱해서 4보다 작다 그 얘기야. 그러면 제곱해서 4보다 작으려면 a 빼기 b가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여야 되겠지. 맞지? a 빼기 b가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a하고 b는 1에서 6까지 자연수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 차도 자연수 정수로 나와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에서 2 사이의 정수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아니면 0이 나오거나 아니면 1이 나오면 되겠네. 그치? 1이 나오면 되겠네. 그럼 이제 1에서 6까지 수를 넣어보면 되지. 1일 때 2, a가 1일 때 b 2 빼기 마이너스 1이잖아.
2일 때 3, 3일 때 4, 4일 때 5, 그 다음에 5일 때 6 이렇게 돼? 요거는 이제 눈금이 같을 때잖아. 1, 1, 2, 2 6가지가 되겠죠. 6가지가. 요건 1이니까 A가 하나 더 큰 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5가지, 5가지, 6가지 합쳐서 그럼 16가지인가? 16가지? 경우의 수를 보는 거지. 3번 16가지가 되는 거지. 16가지. 자, 일단은 위치관계를 표현할 때 판별식을 쓴다는 걸 알아야 그것 갖고 이제 관계식이 나오고 이제 주사위 분포이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1에서 6까지의 자연수를 넣어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찾으면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여기도 뭐 난이도 상이긴 한데 좀 풀만한 거고. 자, 그 다음 139쪽. 우리 반 원래 조용하냐? 원래 조용해? 이럴 때 누가 방구 껴줘야 되는 거야. 그날 하루에 청량제 역할 하는 거야. 예준이 있었습니다. 누구? 예? 예준이가 여기 반에 있었어? 네. 선생님이 내신 때 예준이 얼굴 봤어. 선생님이 예준이 가르쳤잖아 내신 때. 어땠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 886번. 대표예요. 고백 법칙.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인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 의 약수가 1, 2, 4, 8, 4개지 1, 2, 4, 8.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이다. 그러면 여기 쓸 수 있는 게 1, 2, 4, 8, 4가지를 쓸 수 있다고 얘기지. 여기 쓸 수 있는 게 4가지. 근데 문제에서 짝수라고 했잖아. 짝수니까 짝수가 홀수다 결정지는 건 1의 자리잖아. 1의 자리니까 짝수가 되려면은 1의 자리 숫자가 0, 2, 4, 6, 8 5가지 중에 하나 써주면 되지. 맨 앞자리, 앞대가리에다 0을 쓰면 안 되지. 뒤에는 이제 0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5가지가 되는 거지. 5가지. 그래서 어떻게 돼?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의 총 가지수는 20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릿수 이용해서 수 만드는 거 이 정도는 중등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20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약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 약수의 개수.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어. 약수의 개수. 어떤 자연수를, 자, 내추럴 넘버를 내가 소인수분해 했어. 소인수분해서 뭐의 몇 승, 뭐의 몇 승, 뭐의 몇 승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제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요거를 곱해주면 된다.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건 이제 중등에서도 했던 거고, 너희들이 이제 아마 수원 배울 거 아니야? 8월 중순이면은 고등학교에서는 그것도 나와.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중학생들도 할 수 있지. 왜? 노가다에서 다 약수 구한다면 그거 더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밑이 A잖아. A의 알파승 곱하기 B의 0승, B의 1승, B의 베타승 B의 베타승 또 곱하기 C의 0승, C의 1승 여기 C의 감마승 해서 이거를 곱해주면 약수의 총합이 나와. 그리고 모든 수의 0승은 1인 거 아니? 모든 수의 0승은 1인 거 알아? 모든 수의 0승 1인 거?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36이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을 구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쉽나? 108로 해볼까? 108? 108이라는 요 수의
약수의 총합과 약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랬어. 그럼 108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108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되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자,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그걸 구해본 거야. 그러니까 12개가 계산이 되지. 12개가. 그럼 약수가 12개 나오는 거니까 그 12개를 다 합친 게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봐. 2가 있잖아.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 순서대로 써주고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그리고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요건 알고 있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야. 그러니까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도 이제 지수 법칙 나누기 하다 보면 이제 그게 1이라는 게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약수가 어떻게 되냐면 1, 3, 9, 27, 2, 2, 3은 6, 3, 3은 9니까 2, 9, 18, 2 곱하기 27이니까 5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 얘가 4니까 4, 4, 32, 4, 9, 36, 4 곱하기 27이니까 이제 108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여기가 항이 3개가 있고 여기 항이 4개 있으니까 곱해서 12개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그 맥락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그리고 이걸 다 전개했을 때 그게 나온 게 얘 약수의 개수 총 12개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이걸 전개해서 나온 결과니까 이걸 전개하라가 아니고 요거 합치면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얘가 7이고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이냐? 40인가 그러면 30, 40이지. 그래서 280. 108의 약수의 총합은 280이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한 거 써주고 이거 계산한 거 써준 다음에 그거 곱하면 그게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야. 이걸 정리한 게 각각 그 약수가 나온 거잖아. 정리해서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다 합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고등과정에서는 약수의 총합 구하는 것도 얘가 나와. 수원 배우면 아마 뒤에 수열 뭐 그런 거 내용에서 하나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개수 구하는 거가 이제 하나씩 늘어난 게 0승부터 해서 얘가 계산이 돼서 그런 거거든. 자, 그러면 889번 뭐 약수의 개수만 물어보는 건 너무 간단하지. 자, 보면 72의 약수 개수랑 그 다음에 12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서 차를 구해봐라. 자, 일단 소인수분해 하는 게 기본이니까 8, 9, 72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여기는 1씩 더해서 12개 이렇게 되나? 얘는 10 곱하기 12야. 그러니까 2의 3승 3 곱하기 5 이렇게 되나? 그럼 여기도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4, 그러니까 1승 1승이니까 2 해서 16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B고 얘가 A지. 그래서 B 빼기 A를 구하겠냐? B 빼기 A는 4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 얘기야.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소인수 분해만 할 줄 알면 돼. 야, 그러면 옆에 892번 해봐. 난이도 상이긴 한데 얘 약수 중에 짝수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시오. 소인수분해 해서 밑에 소인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면 되거든. 892번 한번 해봐. 892번. 근데 뭐 때문에 혼났어? 지금 뭔가? 네. 웬만하면 장난 선생님이 그냥 누나가 넘어졌는데 심한 장난 했군요.
자, 약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거든. 짝수의 개수를. 자, 그러면 요거 54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2승, 3의 3승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자, 짝수의 개수다. 그러면 짝수가 되려면 소인수 2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얘가 2의 제곱이야. 그럼 2를 하나 갖고 있냐, 2를 2개 갖고 있냐 그 차이일 거 아니야. 그 수가. 그럼 어떻게 돼? 2를 만약에 하나 갖고 있으면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 3의 3승, 5의 1승 요 숫자 갖고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하면 그게 8개잖아. 거기다 2를 다 곱해주면 짝수가 되는 거지. 그치? 요것 갖고만 만들 수 있는 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요건 2를 하나 갖고 있는 거고 2를 2개 갖고 있는 거냐 똑같지. 요것 갖고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8개인데 그 8개에다 다 2의 제곱 4를 곱해주면 그거 역시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합쳐서 16개가 되는 거지. 16개. 그래서 짝수의 개수는 16개가 된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의 개수니까 또 어떻게 해? 또 마찬가지야. 여기 소인수분해 했을 때 3이 3승이잖아.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소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3을 하나 갖고 있냐, 3을 2개 갖고 있냐, 3을 3개 갖고 있냐 그 차이죠. 여기가 3승까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뭐야? 2의 제곱하고 5의 1승이니까 2의 제곱하고 5의 1승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 지수에다 1 더해서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한 거지. 그럼 6개지. 얘도 6개, 얘도 6개, 얘도 6개인 거지. 그래서 합쳐서 몇 개? 18개야. 그래서 P가 16개, Q가 18개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래서 P와 Q의 합이니까 34 이렇게 처리하면 돼. 숫자가 클수록 노가다에서 일일이 써서 구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풀이하는 방법을 알면 되죠.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해서 그 밑에 이제 소인수 요거의 특징을 보면 된다. 특정 수의 배수를 얘기한 건지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짝수면 2의 소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이렇게 밑에 유형 보면은 이것도 아마 중등에서 언급이 되긴 했을 텐데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 금액의 수, 가지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1,000원을 지불할 때, 1,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할 때 1,000원짜리 한 장을 지불할 수도 있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지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냐?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지불할 때 1,000원 한 장 지불하는 거랑 500원 2개 지불하는 거는 방법이 다른 거지? 방법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방법의 수를 구할 때는 이거랑 따로따로 계산이 된 거야. 따로 개수가 카운트가 되는 거야. 근데 지불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1,000원 한 장 지불해서 내가 1,000원을 지불하든 500원짜리 2개 지불해서 지불하든 그거는 같은 금액이 되니까 그거는 같이 한 가지로 되는 거야. 따로따로 두 가지로 계산하라는 게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수를 A라고 하고 A개라고 하고 지불 금액의 수를 B가지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더 크거나 이제 같을 수도 있지. 겹쳐지는 금액이 없으면 지불 방법이나 지불 금액의 수나 이제 같을 수가 있고 겹쳐지는 금액이 생기면 여기처럼 겹쳐지는 금액이 생기면 지불 방법의 가지수가 더 크지. A가 B보다 더 크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뭐 500원짜리 한 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가 뭐 2개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의 가지수 구하면은 일단 우리가 500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100원을 쓰는 방법은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두 개 쓰거나 세 개 쓰거나 그 다음에 50원짜리 쓰는 방법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두 개 쓰거나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50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10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5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즉 동전의 개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그걸 곱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그래서 24가지냐 이렇게 24가지 근데 빵원은 지불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해서 빵원은 하나 빼줘야 돼 한 가지 빼줘야 돼 여기서 빵원 하면 그것도 여기 24가지가 들어가 있거든 빵원 한 개 뭐 한 개 빵개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다 빵개면 안 되는 거지 한 개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불 방법의 가지수는 23가지가 되는 거야 23가지 근데 이제 지불 금액을 우리가 이제 가지수를 구해봐라 지불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00원 하나 쓰는 거랑 50원 두 개 쓰는 게 겹쳐지고 110원을 지불하더라도 100원에다가 10원 추가해서 110원을 지불한 거랑 50원 두 개에다가 10원 지불해서 110원 지불한 거랑 방법은 다르지만 지불 금액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카운트해서 계산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겹쳐지는 금액에서 단위가 큰 금액을 작은 단위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거든? 그 얘기는 여기서는 뭐야? 여기 예를 든 거에서는 100원 하나 쓰는 거랑 100원 한 개 쓰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쓰는 게 겹쳐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금액이 큰 게 누구야? 100원짜리가 더 큰 거잖아. 100원짜리를 50원 단위로 쪼개라 그 뜻이야. 작은 단위로 쪼개라 그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처리돼 이게? 기존에 원래 이렇게 있던 동전의 개수가 어떻게? 500원짜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한 개로 한 개. 100원짜리는 50원짜리 쪼개라고. 100원짜리가 3개였는데 그럼 얘는 50원짜리가 6개가 되는 거야. 50원짜리가 6개가 되는 거야. 원래 50원짜리가 2개 있었는데. 그럼 결국 50원짜리가 8개가 되는 거지. 50원짜리가 8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불하는 요거 50원짜리를 작은 단위로 쪼갠 다음에 요거 이제 지불 방법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불 금액 가지수 어떻게 돼? 100원 지불하는 방법 두 가지 안 쓰고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50원짜리가 8개가 되니까 요걸 지불하는 방법의 가지수 9개지 여기다 동전에다 하나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18가지인데 여기에서 안 쓰는 거 빵원은 제외해야 되니까 1을 빼줘야 돼 1을 빼줘야 돼서 몇 가지가 된다? 17가지가 된다 그 얘기야 이해가? 이걸 일일이 다 써서 금액을 써서 하라는 게 아니야 겹쳐지는 금액이 있으면 금액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쪼개라 그 얘기야. 그럼 어떤 애는 그렇게 말했어. 선생님 그럼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묶으면 안 돼요? 왜 큰 거를 작은 걸로 쪼개요? 작은 거를 50원을 두 개 묶어서 100원으로 만든다고 치자. 그럼 50원을 지불 못 하잖아. 그치? 50원을 지불 못 하지. 그러니까 작은 거를 큰 단위로 맞추는 게 아닌 거지. 큰 단위의 금액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지. 자 그럼 그 밑에 893번 봐봐. 893번. 893번. 소도 보고 있지? 그분이 오신 거야? 네? 그분이 오신 거 같은데? 어? 어? 밤새 공부한 거야? 그땐 그래야지. 오늘 학교에서 한숨도 안 잤어요. 이렇게. 애들이 제일 잘 표현하는 거. 자, 100원 한 개, 50원 3개, 그 다음에 10원 2개가 있다. 저거랑 똑같네, 개수가. 똑같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의 수, 가지수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럼 요거랑 똑같다. 선생님이 개수를 예를 들다 보니까 똑같아졌네. 그럼 방법의 가지수 얘 안수가 한수가 2가지 여기 동전 하나 더하면 4가지 여기 3가지 24가지인데 빵원은 제외했어요. 여기도 영어는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23가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지불하는 금액의 가지수도 여기서 금액이 겹쳐지는 게
요게 겹쳐진 게 달라지는구나. 100원 하나랑 50원 두 개인 거구나. 그치? 그러면 어떻게 여기도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치? 맞아? 금액이 큰 거를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50원짜리가 5개가 되는 거지. 50원짜리가 5개가 되고 10원짜리가 2개가 되는 거네. 그럼 이제 요것 갖고 이제 지불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면 돼. 1 더하면 6 여기다 1 더하면 3 그래서 18가지인데 여기서 또 하나 빼주면 되지. 그래서 17가지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계산 차를 구하면 6가지가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잘 접하는 기본 내용이니까 실생활 문제니까 이런 건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40조. 자, 경로에 관한 문제 볼까? 경로 896번. 896번 보면은 자,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길 4가지.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길 2가지. C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가는 길 4가지. D에서 A로 가는 길 3가지. 이렇게 됐어. 자, A 도시에서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고 그랬어. 그러면 C를 다이렉트로 갈 수 없잖아. 길이 없으니까 뭐야? B를 거쳐서 C로 가던가 아니면 D로 거쳐서 C를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다이렉트 길이 이거 있으면 이거 따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 길이 없어. 자, 그러면 B를 거쳐서 가는 방법, B를 거쳐서 가는 방법 경로니까 4가지, 2가지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D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또 3가지, 4가지야. 그래서 12가지. 그래서 20가지가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지 뭐. 경로 가지수. 옛날에 수능에서 그런 건 나온 거 있었어. 뭐 바다에 섬이 뭐 이렇게 4개가 있다. 도로 3개를 낳아서 뭐 4개 섬을 연결하는 방법. 그럼 도로 3개를 놓는 거니까 이렇게 놔도 다 섬이 연결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한 섬에서 뭐 도로를 3개 놓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4개 나름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이 문제 여기 시스템도 쉽진 않을 거야. 어렵더라고. 그래서 경로에 관한 문제 여기는 기본 예외 위주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99번. 이것도 약간 중등스러운 문제지. 중딩스러운 문제. 영역 색칠하는 거. 자, 직사각형 모양의 자, 도형, 그 영역이 4군데로 나눠졌다. 이렇게. 자, 그러면 5개의 영역의 빨주, 노파, 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색이네. 5가지 색. 5가지 색을 내가 칠해서 이 영역을 구분하려고 한다. 자,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그게 나왔어? 그러니까 도형 영역 색칠하는 거 일단 우선순위 어떻게 하지? 다른 영역에 많이 접한 면적 또는 공간부터 색칠해주면 돼. A, B, C, D 5개의 영역이 있잖아. 5개의 공간이 있잖아. 5개의 영역 중에서 다른 면들하고 다른 인접된 영역들하고 가장 많이 붙어있는 거. A가 가장 많이 붙어있잖아. B, C, D, E 4개 영역하고 접해있잖아. C 같은 경우는 A, B, D 3개잖아. 그치? D 같은 경우도 A, C, E잖아. 그래서 다른 영역하고 가장 먼저 많이 접해있는 면적부터 표현하라 그 얘기야. 가지수를. 그러니까 A부터 하면 되겠네. 순서대로 A, B, C, D, E 이렇게 색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5가지지. 일단 색깔이 5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거 A에 칠한 거 쓰면 안 돼. 4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거 A하고 B에서 쓴 거 쓰면 안 돼. 3가지. 그 다음에 D도
뭐 A하고 C가 쓴 거 색깔 사용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가지지. E도 마찬가지로 A하고 D가 쓴 거 사용하면 안 되니까 또 세 가지지.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 곱해주면 돼. 그래서 540까지가 된다 그 얘기야. 540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야 그러면 옆에 뭐 해볼래? 난이도 3 해봐. 위에 건 너무 기본이야. 너무 중갱스러워. 902번 한번 해봐. 902번. A를 기준으로 양쪽에 네 군데가 이렇게 회전된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공통수학 원의 순열 조합이 있어. 고1 1학기 대신에 반영되는 거야. 이게 지금 수하에 있잖아. 수하에 있어서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이게 고1 1학기에 들어가서 공수원. 자, 이것도 일단 A에 가장 먼저 칠해야겠지. A가 4개 영역으로 겹쳐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여기 똑같아.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는 거는 같은 색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나눠주면 되거든.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지. A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따진다고 할 때 B하고 D가 만약에 같은 색을 칠한다. 같은 색. B하고 D하고. 자 그러면은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지. 여기서 썼으니까.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거 A하고 B에서 쓴 거 2가지 색 빼니까 3가지지. 그치? 3가지지. 그리고 B하고 D하고 같은 색을 칠하는 거니까 D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D는 그냥 한 가지인 거지. 한 가지인 거지. 그럼 나머지 E는 A에 칠한 색깔이랑 B하고 D가 같은 색깔이야. 그러니까 2가지 색을 썼어. 그러니까 E에 쓸 수 있는 색깔은 3가지지. 그래서 B, D가 같은 색일 때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 얘기야. 180까지인가? 이렇게. 그래서 B하고 D가 같은 색일 때, 그 다음에 B하고 D가 만약에 다른 색이면,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B 4가지, C 3가지지. 여기 5가지, 4가지, 3가지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쓴 2색을 뺀 나머지 3가지 색을 쓸 수 있으니까 D에 쓸 수 있는 거 3가지지. 3가지. 그 다음에 B하고 D하고 다른 색이라고 그랬잖아. B하고 D하고 다른 색이라고 그랬지. 자, 543. 5하고 4하고 3인 거지. 그러면 잠깐만 이게 잘못됐다.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여기 2가지 색은 여기 칠할 수 없는 거고, 얘하고 얘가 다른 색이니까 이미 3가지 색깔을 썼잖아. 그치? 이미 3가지 색깔을 썼고, B하고 D하고 다른 색이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야. B하고 D하고 다른 색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쓸 수 있는 거 A 색깔 쓰면 안 되고 B하고 D하고 이미 다른 색이니까 세 가지 색깔이 이미 쓰여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지, 두 가지.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도 나누면 240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합치니까 얼마야? 420까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회전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 마주 보는 거 어차피 겹쳐지는 건 아니잖아. 얘네를 같은 색으로 칠하냐 다른 색으로 칠하냐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해주면 돼.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420까지. 야 선생님 속도 이 정도면 괜찮아? 자, 그 다음 이제 수영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있지. 유형 8번 보면 수영도인데 수영도가 뭐냐면 일일이 나열해서 써보는 거야. 수영도라는 게 일일이 나열해서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규칙적으로 공식으로 사용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제 나열해서 써보는 거 있다고. 이런 게 이제 수영도야, 수영도. 자, 1, 2, 3, 4를 숫자 1, 2, 3, 4. 얘를 이제 일렬로 나열한다 그 얘기야, 나열. 나열할 때 네 자리 자연수 A1, A2, A3, A4 이렇게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얘랑 얘가 배치되지 않는다 그 얘기야. A1, AI가 I 숫자가 들어가지 않게끔 배열하시오 그랬어.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자리 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 자리에 1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른 거 다 들어가도 되고 2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수가 다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나오잖아. 뭐 체육하고 나서 뭐 4명의 학생이 사물함 앞에 서 있었다. 근데 4명의 학생 중에 자기 사물함 앞에 서 있지 않는 경우의 수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어느 누구도 자기 사물함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잖아. 이게 그 뜻이잖아. 자기가 자기 사물함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맨 앞에는 1이 오면 안 되니까 2가 와야겠지.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겠지. 그래서 만약 2가 앞에 왔어.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2는 여기에 배열됐으니까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면 되겠지. 두 번째. 세 번째는 3이 오면 안 돼. 4가 와야지. 그 다음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도 얘가 1이면 얘가 4니까 4가 여기 오면 안 되잖아. 4가 오고 1이 와야지. 맞냐? 그 다음에 여기도 2하고 4 썼으면 그러니까 3이면 1인데 3은 여기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이고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써보는 게 이런 거 우리가 수영도라고 그래, 수영도. 자, 그러면 2가 맨 앞에 왔을 때 세 가지잖아. 그럼 다 할 필요 없어. 3이 맨 앞에 올 때, 4가 맨 앞에 올 때도 똑같이 세 가지씩이야, 세 가지씩.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총 9가지가 된다 그 얘기야. 알겠지? 하나 해서 곱하기 하면은 경우의 수가 바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그 얘기야. 1번.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앞에 봐봐. 선생님 이제 순열 공식은 설명 안 했던 거. 134쪽? 134쪽 앞에 봐봐. 야, 근데 1, 2교시 지나니까 또 이렇게 어떤 학생 선생님도 앞에 1, 2교시 담임 수업했는데 그 학생만 자꾸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자꾸 선생님한테 인사를 10번씩 하고 이렇게. 어?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해서 덥기도 하고 해서 그런가? 아니면 시험 끝나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막 이렇게 잠도 조절도 안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 자, 134쪽의 순열.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경우에서 배울 때 순열 조합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를 문제 유형 풀 때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공식화해서 이제 문자로 표현 안 한 거 차이야. 그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이제 문자로 표현해서 이제 공식을 쓰는 거지. N개 중에서 순서 있게 알개를 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10명의 학생이 있다. 거기서 회장, 부회장, 체육부장을 뽑는 방법의 가시수를 구하시오.
그럼 처음에 한 명 뽑는 방법 10가지. 한 명 뽑아줬으니까 그 다음 9가지. 2명 뽑아줬으니까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게 8가지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잖아.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 이걸 공식화하는 거지. 어떻게?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다. 처음 한 가지 뽑는 방법 n가지. 그 다음 하나 뽑는 방법 n-1까지. 하나씩 줄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돼? n-r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n-r 더하기 1. 자 그러면 여기 뒤에가 이제 더하기 1이 있잖아. n-1, n-r이 아니고 n-r 더하기 1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r개가 적혀 있어야 되지. 그치? r개가 적혀 있어야 되지. 10명에서 3명 뽑는 거면 19, 8이니까 이게 3명인 거잖아. 이게 3명인 거잖아. 3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r가지가 돼야 돼. 그럼 우리 숫자 계산하는 방법 1에서 10까지 숫자 몇 개 있는 거야? 큰 거 빼기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그게 10가지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n 빼기 n 더하기 r 빼기 1 뒤에 더하기 1이니까 이게 r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는 가는데 문자로 쓰면 선생님 왜 뒤에 더하기 1을 적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r가지가 돼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차적으로 곱해서 계산 처리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호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 n개 중에서 순서 있게 r개를 택하는 방법 n permutation r 이렇게 순열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 어떻게 돼? 분자는 n 팩토리알, 분모는 n-r 팩토리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팩토리알이라는 표현은 그 수부터 하나씩 빼서 쭈루루 1까지 곱하는 게 팩토리알이잖아. 그치? 맞냐?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는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해준가? 뭘 곱해줬냐면 여기서 1을 빼면 n-r이잖아. 여기서 1을 빼면 n-r 빼기 1이잖아. 계속 1을 빼서 이 1까지 이거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준 거야. 이거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준 거야. 그러니까 분모는 1부터 n-r까지 쭉 곱한 거니까 n-r 팩토리알이고, 분자는 n부터 1까지 쭉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알이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이제 공식만 외우면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순열을 이용하는 건지 조합을 이용하는 건지 그거만 알면 돼. 그래서 np의 r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처리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순열에 관한 기본 공식 요게 나오고, 거기 보면은 134쪽에 맨 밑에 있지. 맨 밑에 3번 공식 이렇게 있지. 거기 1번 순열, 2번 계승, 3번 순열의 수, 거기에다만 이렇게 별표해놔. 3번 순열의 수 해서 보면은 요 공식 유도하는 과정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p의 n의 값은 얼마가 되냐. np의 n은 요것도 여기처럼 계산해주면 분자가 n 팩토리알, 분모는 n 빼기 n이니까 0 팩토리알. 근데 실제로 얘는 n 팩토리알이지. n개 중에서 순서 있게 n개를 나열하는 방법. 그럼 처음에 n까지, n-1까지, n-2까지 이걸 쭉 나열해서 2까지, 1까지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알이지. np의 n은 n 팩토리알이지. 그러니까 결국 0 팩토리알을 우리가 1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차피 다 공부했으니까 조합은 어떻게 돼? n 컴비네이션 n은 n개 중에 n개를 택하는 방법 한 가지잖아. 그치? 10명의 학생이 있다. 10명의 학생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앞에 교탁을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순서대로 앉는 방법. 그건 이제 10팩토리알이잖아. 그치? 10팩토리알이지. 10명의 학생이 있다. 10명의 학생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10명을 택하는 방법. 그냥 싹 10명 다 긁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거 한 가지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합일 때는 그게 그냥 1로 계산이 되는 거지. n 콤비네이션 n은 1이고 np의 n은 우리가 이제 n 팩토리알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얘기야. 자, 거기 공식들을 보면 돼. 그래서 쭉쭉쭉 표현하면 되고, 거기 보면 이거 당연한 건데 여기 n하고 r 미지수가 있잖아. r이 n보다 더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R은 뭐야? 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나중에 뭐 지금 그러니까 구 교과 과정으로 보면 확률과 통계, 화통이라는 게 있거든. 확률과 통계. 거기에 보면은 순열 조합이 더 확장된 내용이 나와. 그러면 이제 여기 선택하는 게 더 가지수가 클 수도 있어. 더 가지수가 클 수도 있어. 1, 2 숫자 두 개를 갖고 네 자릿수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2 두 자릿수 갖고 두 개의 숫자 갖고 네 자릿수를 만드는 방법. 1111도 있고 1212도 있고 112도 있고 뭐 222도 있고 뒤에 선택하는 가지수가 더 많지, 그치?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고2 과정에 그 이제 화통이나 그런 거에 보면은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은 얘 선택하는 가지수가 앞에보다 더 가지수가 많을 수는 없지. 이런 거 이제 중복해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왜 있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순열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볼까? 순열 문제 905번. 첫날이라 힘든 거야. 눈이 일반은 너무 조용하네. 선생님이 또 아는 얼굴이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이렇게 힘들지 않은 거지? 진도 팍팍 많이 나가고 숙제 팍팍 많이 내줘도 되지? 그럼 부담님쌤은 이제 선생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해. 나중에 뭐 8월 중순에 또 수원 나가더라도 이제 또 수원도 진도 선생님하고 담임하고 부담쌤하고 나눠서 아마 나갈 거야. 자, 905번. 자, 스마일. 순열의 가지수 구하는 거. 5개의 알파벳이 있어. SMILE 5개의 알파벳으로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자, 요거 이제 그래도 고1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알파벳 영어 단어 문제로 나올 때 겹쳐지는 문자는 안 나와. 고1 과정에서는 겹쳐지는 건 안 나오거든. 자, 여기 알파벳 문자가 5개가 있다. 서로 다른 5개 알파벳이 있다. 서로 다른 5개 알파벳인데 거기 중에서 3개를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그럼 이제 계산 그대로 쓰면 분자가 5팩토리알 5 빼기 3이니까 2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야? 5 곱하기 얘가 1, 2 얘가 이제 5, 4, 3, 2 이렇게 약분하면 5, 4, 3 곱하는 거지. 5, 4, 3 곱하는 거니까 60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 공식을 안 써. 중학교 때는 5개에서 3개 순서도 헷갈아. 처음에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또 접근은 가능하지. 뭐 중동 내용 알고 있어도. 근데 공식을 쓰는 건 이제 그걸 써서 숫자가 크거나 가지수가 많을 때는 공식을 알고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어. 숫자가 별로 안 많을 때. 그래서 답이 2번 60까지가 된다고 해야 돼. 60까지. 자, 그 다음 142쪽. 그러니까 순열도 기본 순열, 직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순열, 뭐 이웃하지 않는 순열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런 건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직순열이라고 그래. 직순열. 뭐라고 그러면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알파벳이 요걸로 예를 들면 5개가 있잖아. 알파벳 5개로 만들 수 있는 단어의 가지수. 그러면은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얘가 처음에 얘가 알파벳 순서대로 따지면 누가 먼저 나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S 이렇게 나오겠네. 순서대로. 그치? 알파벳 순서대로 한다면 그럼 이걸로 내가 단어를 만든다면 E가 맨 앞에 오는 단어. 그럼 나머지 4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24가지 4팩토리알. 그 다음에 I가 맨 앞에 오는 단어. 이것도 4팩토리알. 그래서 24가지지. 그래서 E, I, L, M, S잖아. 그래서 결국 요 5개를 나열하는 게 5팩토리알이잖아. 5팩토리알.
그러니까 24 각각 24가지가 5번 있는 거잖아. 5번이. 그래서 24 곱하기 5 하면 얘가 이제 120까지 이제 5팩토리얼.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는 거 우리가 직순열이라고 직순열. 겹쳐 있는 거 없이 어떤 특별한 뭐 계산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거. 근데 이런 문제도 너무 밋밋하니까 그래서 뭐가 나와? 밑에 보면 이웃하는 순열의 가지수라고 나오잖아. 908번 보면 이웃하는 순열의 수다 그 얘기야. 자 보니까 1학년 3명 2학년 4명 총 7명의 학생이 있다 그 얘기야. 7명의 학생인데 얘네들 일렬로 쭈루룩 세운다 그 얘기야. 근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해서 세워라 그 얘기야. 1학년 학생이 있고 2학년 학생이 이렇게 4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1학년 애들이 지네가 2학년 사이에 끼면 너무 위축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붙여서 앉혀주세요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웃하는 것끼리 그러니까 이웃해서 나이라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했어?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이웃하는 것을 우리가 한 묶음으로 계산하는 거지 1학년 애들은 지들끼리 붙여서 앉히는 거야. 그럼 얘네 한 덩어리로 보니까 원래 7명인데 이거 한 덩어리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이 돼서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맞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1학년들 중에서도 이제 얘네 3명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인접하는 것끼리 이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3명이 서로 인접했는데 얘네 3명을 또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맞냐? 이웃하는 거로 먼저 한 덩어리로 해서 전체 총 경우의 가지수 곱하기 인접하는 것끼리 또 나열해서 계산하는 거. 120 그래서 720 이렇게 된다. 여기 써서 답이 720까지 이렇게 돼. 4번이 답이 돼. 4번.